저는 그 웹 3.0 기반 엑셀러레이터 넥스테이지의 정규이사고요. 네, 심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주제가 이제 웹3 창업 환경의 특징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웹3는 뭐왜 1.0, 2.0, 3.0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 분산화 기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블록체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활용해서 각 서비스 참가자들이 뭐 주체가 되어서 운영되는 어떻게 보면 신개념 사업 모델인데, 예전에는 약간 뜬구름 같은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뭐 금융이나 모바일 기기 쪽에 이 블록체인이 많이 탑재되면서 이제 어떤 형태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웹3 3.0 환경 그 창업 환경의 특징은 원래는 이제 그 박우람 대표 넥스트 박우람 대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박우람 대표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업 초기 생존 전략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이제 보통 뭐 멘토분들이나 선배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듣기에. 그 이유는 우선 창업 5년 내에 열에 9, 그 이상의 회사가 이제 사망하거나 좀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데스밸리를 대부분이 통과하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상당히 아름다운데, 그러면은 이 창업 3년이 데스밸리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어떻게 견뎌내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우리가 뭐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고 생각되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무신사와 다이다이로 경쟁을 했던 힙합퍼랄지, 그리고 거의 100만 명의 뭐 회원을 모집하고 준공기업인 한국성장금융의 투자를 받아서 뭐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오늘회, 그리고 뭐 유니콘을 거의 목전에 두고 네이버, GS 이텔로 투자받았던 부릉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런 대단한 스타트업들도 문을 닫았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은 근래의 사업이 캐시버닝, 모든 막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뭐 자본금이 적은 기업들이 마케팅, 영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런 캐시버닝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 투자가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2018년, 9년, 20년에는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에는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 투자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요. 또한 경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업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타트업의 생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혹한기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석캠사에 계신 대부분의 기업분들이 아마 초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받으셨을 거예요. 뭐 예창, 초창, 뭐 창업사관학교를 받으셨을 텐데, 이것도 3년이 지나면은 사실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지 않는 한요. 그래서 여기 참가하신 지금 보고 계시는 스타트업 분들께서 나는 하이테크다, 뭐 예를 들면 바이오, AI, 블록체인 이런 하이테크 스타트업이다, 또는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다, 또는 올해 예상 재무제표가 우린 흑자다, 또는 대표님들께서 사업 안 해도 오라는 기업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이 세미나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미나를 듣지 않으시고 가셔도 되고요. 근데 그냥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기업들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가 아빠가 빌려준 창업 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예창, 초창, 청년 창업 통해서, 그리고 각종 정부 지원금 이렇게 해서 2억 정도의 보통 실력 있는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오케이 가자 하고 그냥 출발을 하시죠. 근데 지금 진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원 2명 쓰는데
뭐 한 7, 8천 들고요. 물론 개발자는 한 명만으로도 뭐 6, 7천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운영비, 앱 제작, MVP 제작, 각종 연구비 개발비로 5천만 원 금방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도 몰래 막 지갑에서 쑥쑥 나가는 비용들도 많고요. 그래서 한 2년, 3년 안에 2억 정도가 금방 소진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내에 수익을 내거나 가시적인 수익을 내거나 시드 투자로도 받지 못하면 이 주구금액 계곡을 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보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의 아이디어가 이미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MVP를 제작하거나 앱을 제작해서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났더니 시간이 지나서 트렌드에 많이 좀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또는 자금이 부족해서 개인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선배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견디시고 버티면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세미나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네거티브하고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은 저는 대형기업과 GSA 그룹에 있으면서 좀 마케팅하고 신사업 기획 전략을 많이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 그리고 소강소기업들을 만나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간에 사업 초기의 모델과 많이 좀 꽤 다른 때로는 완전히 상이한 사업을 운영하고 그리고 잘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봇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이 사업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한테는 뭐 피봇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유지했던 비즈니스 모델이나 경영 전략을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창조해내는 건데요. 많이는 들어보셨지만 사실 많이 하지는 않은 어떤 그런 사업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피봇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좀 화두에 있더라고요. 왜냐면 경제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피봇의 용어 그리고 피봇의 전략 그리고 다양한 피봇의 종류들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피봇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고 이 소극적 의미의 피봇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애자일 전략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애자일 전략도 어떻게 보면 피봇의 한 종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짧은 주기로 테스트하고 실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맞게 수정하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피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봇을 거치지 않은 기업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초기와는 다른 모델을 통해서 성공하여 왔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새로운 피봇 전략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인생 역시 피봇의 연속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 피봇 애자일 전략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스틱되어 있다는 사업 초기의 아이디어와 사업 초기 모델이 너무 국한되지 말고 많은 새로운 전략,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 보시라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이 피봇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주위 환경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유지하시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버티기입니다. 버티기는 체력적인 버티기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 멘탈이 무너지셔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대표님들, 스타트업 정말 많은데 체력적인 거와 정신적인 것 통해서 멘탈로 버티신다라고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넥스테이지는 바이오테크 그리고 쉐어링카, 팝카 그리고 마케팅 기업, 플랫폼 기업 그리고 한우 유통 기업, 교육 서비스가 모두 여러 가지의 어떤 서비스를 진행해봤고 운영해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기업입니다. 결국 저희도 피벗을 통해서 이 회사가 설립되었고 나름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생각했던 건 완전 다른 모델이 결국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초기에 초창
그리고 예창, 뭐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사업 시드 머니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제 상당히 부족해진 때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가 바로 경진대회, 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창업 경진대회, 뭐 데이터 경진대회, AI 경진대회, 뭐 해커톤 여러 가지 경진대회 반드시 참여해서 진행하시라. 그 이유가 물론 뭐 상장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득도 있는 반면에 있고 또 하나가 뭐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에 국한되지 않고 2년차, 3년차에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상을 받은 이후로 한 3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융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트업 네스트에 선정돼서 융자를 받았는데요. 융자는 어차피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신용융자가 아니라 다 법인 신용이기 때문에 과감히 받으시라고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창업넷은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겠고 뭐 기업마당 그리고 온오프믹스 그리고 요즘 것들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이런 공모전 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데이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 진행하는 거 귀찮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다. 혹시나 만약에 뭐 경진대회 선정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쌓은 네트워크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짧은 시간 20분 동안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우선은 피벗을 항상 고민하고 염두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솔직히 뭐 한 달 후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1년 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벗을 항상 염두에 둬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나의 기술, 나의 경험이 쌓이면서 사업 아이템은 바뀌고 또 바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VC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의 네트워크를 소중히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들 제가 만나보면은 대표님들께서 되게 이제 본인의 생각에 너무 좀 스틱되어 있으셔가지고 네트워크를 의외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트워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빌딩은 꼭 사업 전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도 팀 빌딩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대표의 직함. 나는 꼭 반드시 대표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 네트워크의 선택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표로도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팀의 팀 빌딩에 팀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선택지가 상당히 넓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의 융자를 겁내지 말라. 어차피 연대보증은 없다. 내가 빌리는 게 아니라 회사가 빌리는 건데요. 물론 중요한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은 바로 뭐냐? 성실 경영 의무, 성실 경영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실 경영 책임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회계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회계를 꼭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뭐 사실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특히 스타트업 분들 뭐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고 뭐 계산서 돌리기, 뭐 비용 돌리기들 많이 하시는데 뭐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회계는 꼭 대표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해서 꼭 만약에 융자를 특히 받으셨다, 법인 융자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에 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라 라고 하시는 경우요. 마지막으로 경진대회, 그리고 해커톤, 지원사업은 가능한 많이 응모하셔가지고 참여하셔라. 특히 팀 단위로 꼭 대표 혼자 참여하지 말고 팀 단위로 참여하시고 경진대회 수상 시 의외로 후속 지원이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속 지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여하시고 혹시나 내 회사 내 아이템이 아닌데 내 분야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도전하십시오. 이게 융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업 초기에 저는 이제 그 고기 육가공 유통 쪽에서 제가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데이터 연계 사업으로 제가 경진대회를 참여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고 거기에서 많은 좋은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나의 아이템이 아닌 것 같더라도 많이 응모하시고 도전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짧지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웹3 엑셀레이터 넥스트이지의 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